네, 공지 하나만 할게요. 공지 하나만 하고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우리가 선생님이 6월 3일 날 결혼을 하거든. 토요일에. 그래서 쭉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까지는 문제될 게 없고 전까지는 문제될 게 없는데 6월 6일 날 화요일이거든. 이날은 현충일이라서 원래 수업이 없지. 현충일이라서 원래 수업이 없고 6월 8일 날 목요일 날 내가 수업을 못해. 수업을 못해서 요거를 좀 미리 내가 내일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금요일 날마다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6월 9일 날도 내가 없거든. 6월 9일 날도 수업을 안 하는 거야. 일주일을 통째로 가야 되나. 이건 내가 눈뜨고 못 보겠어. 그래서 6월 9일 날은 전현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거야. 9일 날은 전현 선생님한테 내가 뭐 부탁을 해놓을 거거든. 그래서 이날 6월 8일 날 수업이 없다. 그리고 요거를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수업을 하고 이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내가 계속 수업을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것만 좀 알아줘. 이건 좀 알아두고 봅시다. 920번. 자, 920번에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달래. 우리 삼각형 ABC 이렇게 있을 때 한 번만 좀 보시면 A의 좌표가 x1, y1이고 B의 좌표가 x2, y2고 C의 좌표가 x3, y3다 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x좌표 3개의 평균, 그래서 말 그대로 3개의 평균이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고 y좌표의 평균,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의 각각의 x좌표랑 y좌표가 될 거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920번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야. 자, 사실 무게중심이라는 거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는 되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가 무게중심 이 단어에서의 핵심이거든. 그러면 x좌표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요거 3개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a, a가 없어지지. 그래서 1 더하기 2만 나눠서 3만 이렇게 나눌 거고 y좌표는 3분의 여기 5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마이너스 루트가 없어서 여기 5만 남고 여기 1만 남아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1,2. 문자가 들어있어도 우리가 이제 좀 너무 공식으로 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단원의 이 무게중심을 가르치는 거의 목표 자체가 원래는 구하는 게 되게 힘들지만 이제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서 문자나 루트가 들어가도 막상 계산을 해보면 다른 게 나올 거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939번. 세점 ABC가 있고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고 요 이제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올 만한 문제라 선생님 좀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분의 길이를 제곱하는 순간 이렇게 제곱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식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거든. 내가 만약에 점 P의 좌표를 뭐 a, b라고 이렇게 둔다면 점 P, a, b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다. 이 뜻이 뭐니? 뭐뭐 위에 있다라는 게 이 x좌표, y좌표가 요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늘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될 거거든. 그러면 x좌표를 a에 대입하고 y좌표를 y에 대입한 b는 a 플러스 3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걸 만족하고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문자를 다루고 늘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 그럼 내가 P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문자를 두 개를 이용해서 쓰기보다는 B랑 A 플러스 3이 완전히 같다고 했으니까 P의 좌표를 이제는 문자 몇 개만 이용해서 그냥 A,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 한 개로 표현이 가능해질 거야. 요걸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 P의 좌표를 a, a 플러스 3으로 놨고 a, b, c의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선분 AP 제곱하고 이거 그냥 바로 쓸까? 선분 BP의 제곱하고 선분 CP의 제곱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AP 제곱 루트가 사라지니까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선생님 차근차근 써볼게. a-1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의 제곱이니까 a-5의 제곱이 되겠다. 이게 이제 AP 제곱이 될 거고 BP의 제곱은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니까 a-2의 제곱. 요게 BP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CP 제곱도 똑같이 x좌표에서 x좌표 빼면 a-2의 제곱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a 플러스 4의 제곱이야. 이게 CP 제곱이야. 그래서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을 식으로 표현했어. 좀 지저분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볼게.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 나누니까 6a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a, 여기서 마이너스 10a, 여기서 6a, 여기서 마이너스 4a, 여기서 마이너스 4a, 여기서 플러스 8a. 뭐 없어지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계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잘못 930번. 맞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하면 1, 25, 9, 4, 4, 16. 그럼 59가 나올 거야. 이렇게. 자, 요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을 식으로 바꾼 거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지금 요 놈의 값이 최소일 때 전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6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9가 어쨌든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최소가 되는 전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전 P의 좌표가 이거지. 최소가 되는 전 P a, a 플러스. 그러면 a의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지. 조금만 디테일하게 써보자. 얘가 최소가 되는 a의 값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몇 차식이니? 이거 2차식이지. 우리 2차식에서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늘 뭘로 하기로 했었는데 기억나요? 2차 함수로 문제를 풀고 있었지. 얘는 지금 최고 차에서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불러오잖아. 아래로 불러오고 늘 추계 방정식이 좀 있지. 추계 방정식. 오랜만이니까 선생님이 한 번만 쓸게. 오랜만이니까 우리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추계 방정식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마이너스의 최고 차항의 개수의 2배분의 1차항의 개수. 그럼 얘는 지금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의 최고 차항의 개수의 2배분의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이건 사실 x가 아니라 a에 대한 식이니까 a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언제 최소값을 갖냐면 a는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럼 그때 P의 좌표는 a가 2분의 1일 때니까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정 P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7이 답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참 고등학교에서 하기 힘든 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배운 거라고는 딸랑 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식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결국 다 그냥 앞에서 배운 내용을 총집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풍산자 문제 풀 때도 한번 강조했었는데 이렇게 선분의 제곱에 대한 식이 나온 이상 더 이상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식과 관련된 이런 식과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 최소가 되고 싶다라는 2차 함수 관련 문제였던 거지. 계속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복습해 나가면 돼. 수학은 안 까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진짜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복습해 나가면서 아, 나 좀 이런 거 배웠었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됐었지 라고 해나가면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940.
A가 2,5, 2,15고 B가 11,M인데 선분 AB를 5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5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내분점, 외분점 연습 열심히 해보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너네 클리닉 할 때 계속 문제지 주고 잡주는 게 이 계산 연습 좀 많이 해보길 바라고 문제를 내주는 거야. 자, 그림을 늘 그리자 그랬지? 점 A가 여기 2,15가 있고 그 다음에 점 B가 11,M이다. 자, 이때 5대2로 외분하는 점이야. 자, 선분 A, B를 5대2로 외분하겠다. 다음에 시험 대비할 때 한 번 더 복습하겠지만 항상 얘가 시작이지. 자, 여기서 시작해서 5만큼 갔다가 다시 B에서 끝날 때 이만큼의 비율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대충 찍어보면 5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가야 돼. 그럼 이쪽으로 5만큼 갔다가 이만큼 이건 말이 안 되지. 조금 갔다가 멀리 가야 되니까 바깥쪽에 찍힐 거야. 대충 이 정도로 찍히겠지. 5대2로 내분하는 점. 선생님이 저번에 좌표를 P라고 이렇게 나올게. 5대2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그러면 공식을 써도 되고 내 방식을 써도 되고 공식을 써도 되고 내 방식을 써도 되는데 그냥 공식을 써볼게. 공식을 써본다고 치면 공식은 외분점의 좌표는 x좌표는 x좌표끼리 할 거지. 5대2니까 5 빼기 2 분의 5랑 상관없는 b의 좌표를 곱할 거고 조심해야 될 게 빼기 2랑 상관없는 a의 좌표를 곱할 거다. 그래서 4를 빼면 되겠네. 이게 x좌표가 되고 5 빼기 2분의 5랑 또 상관없는 b의 y좌표 5에 빼기 2랑 상관없는 a의 y좌표 30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 되고 싶은 거냐면 n 콤마 마이너스 5가 되고 싶대.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3분의 51이니까 3분의 51이니까 17이 되겠네. 17 콤마 얘는 3분의 5m 마이너스 30이다. 요 둘이 같으면 되겠네. 요 둘이 같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7이랑 n이랑 같아야 되니까 n은 17이 될 거고 얘랑 마이너스 5랑 같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써보면 3분의 5m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5다. 그럼 3 넘어가면 5m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10 넘기면 5m은 15니까 m은 5가 되겠네. 여기 답이 되겠다. 외분점은 자꾸 이제 공식들을 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공식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좀 생각하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50. 그러니 n 플러스 n을 구해달라 했었지. n 플러스 n 적어볼까? n이 5가 나왔고 n이 17이 나온 거지. 그럼 n 플러스 n은 22가 되겠네. 22가 되겠다. 그다음에 52. 자,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K 대 5로 외분하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위에 있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총 집합시켜서 정리하는 문제가 될 거야. 우선 문제를 좀 끊어볼게.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K 대 5로 외분하는 점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사실 지금 K 대 5라서 K가 얼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네가 그림을 그려야 공식을 안 헷갈리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이렇게 생각해볼게. 점 AB를 K 대 5로 이렇게 K 대 5로 외분하는 점 P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그리면 K가 5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K가 5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걸 두 배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점 P의 좌표를 식으로만 표현할 거라서 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그 식 안에 모든 게 녹아있을 거거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해보면 자, 외분점 공식 K 대 5로 외분하니까 K-5분의 문자로 되어 있어도 차근차근 쓰는 거야. K랑 상관없는 B의 좌표를 곱해주고 X좌표 곱하고 5랑 상관없는 A좌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게 x좌표가 될 거고 k-5분의 k랑 상관없는 b의 y좌표 빼기 x좌표 요게 지금 요게 어쨌든 점 P의 좌표가 될 거야. 이게 점 P의 좌표. 그래서 얘가 x좌표가 될 거고 얘가 y좌표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위에 있고 싶다거든요. 요 P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위에 있고 싶대. 그러면 어떤 점이 어떤 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지.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 x좌표를 x에 집어넣고 y좌표를 y에 집어넣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y좌표를 y좌표에 y에 집어넣고 x좌표를 x에 집어넣는 거야. 식 조금만 이쁘게 써먹어볼까? 얘는 지금 k-5분의 2k 플러스 5, k-5분의 4k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겠지? 집어넣으면 x좌표, y좌표 먼저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k-5분의 4k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의 k-5분의 2k 플러스 5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요거를 만족하는 k를 찾으면 돼. 지금 k-5가 제일 거슬리지. 양변에 k-5로 곱하자. 그럼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여기에 k-5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리고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 좌변은 4k-5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0 그럼 마이너스 6k니까 넘어가면 10k 좌변은 10k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없어져서 20 이렇게 되네. 따라서 k는 2라고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늘 고등학교 오면 이제 우리가 문자를 베이스로 하게 될 거야. 이게 문자로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식을 표현해 나가는 거를 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다음 56번. 네, 이거 외분점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세로 새기는 겹치는 부분? P. 그치. 이게 새로 생기는 거지. 이게 진짜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풀어봐야 되긴 해. 선생님 지금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다시 복습할 때 좀 귀찮게 시킬 거야. 자, 956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중점이 각각 PQR일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x, y.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지. 이 시험에 진짜 단위로 나오는 문제야. 그림을 좀 한번 보여줄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ABC가 이렇게 있고 지금 각각의 중점을 잡았어. 선분 AB의 중점을 P라고 잡고 그래서 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이고 BC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얘를 Q1,2다.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CA의 중점을 잡아서 얘를 R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0,3이다. 그래서 이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 PQR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 같다. 이게 같다라는 게 너무 학교 내신에서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해서 얘가 X, Y다라고 했는데 지금 삼각형 PQR은 세 점의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X좌표 평균 이것을 X좌표끼리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0. 그 다음에 Y좌표의 평균 Y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얘 계산하면 0,2가 나온다. 얘가 PQR의 무게중심이에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X, Y가 0,2가 돼야 된다.
그래서 x는 0, y는 4.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3y는 6이 답이 되겠다. 방법을 모르면 되게 좀 귀찮고 힘든 문제가 되는데 워낙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958번 좀 정리하고 이런 게 어려운 문제죠. 958번 같은 게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모의고사형 학교 내신에서는 살짝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이런 걸 배워 나가면서 수학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 형용성 ABC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를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림을 좀 한 번만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 A, B, C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내부에 삼각형 내부에 없어도 될 텐데 어떤 점이 이렇게 있죠. 뭐 그냥 해서 아무데나 찍어볼게. 점 P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x, y가 있어서 이렇게 PA의 제곱, P에서 A까지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를 구해달라. 이런 게 사실 지금 당장 너네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해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제곱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선분의 제곱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도형과 밀접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 진짜 문자를 이용해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ABC의 좌표를 모르잖아. ABC 좌표를 모르니까 문자로 두는 거야. 이렇게 줄게. 우리 늘 했던 것처럼 A의 좌표를 x1, y1, 요 i의 좌표를 x2, y2, 이 i의 좌표를 x3, y3라고 놓고 요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그냥 편하게 들어봐. 그냥 빠르게 할게. PA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얘는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이게 PA 제곱이야. 그럼 PB의 제곱은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이게 PB 제곱이고, PC 제곱은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 되겠지. 아까 우리 풀었던 거랑 살짝 비슷하지. 우리 전개하는 거야. 전개할 수밖에 없어. 자, 전개해볼게. 전개하는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3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1, x, 마이너스 2x2, x, 마이너스 2x3, x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라고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도 쓰고 가자. 그럼 x1 제곱, x2 제곱, y2 제곱, x3 제곱. 이게 지금 x랑 관련된 것만 싹 다 전개한 거야. 플러스 이제 y랑 관련된 거. 그럼 3y 제곱에 식의 모양이 똑같을 거거든. 2배에 y1, y2, y3의 y 더하기 y1 제곱, y2 제곱, y3 제곱. 이거는 그냥 식 전개하면 쉽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귀찮겠지만 식 정리한 거야. 전개 싹 다 한 거야. 자, 내 목표 방향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얘가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최소가 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좀 헷갈리지만 x1, x2, x3 이거 그냥 숫자야. 얘도 그냥 숫자고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야. 그럼 x에 대한 2차식 더하기 y에 대한 2차식, 2차식 더하기 2차식, 2차식 더하기 2차식이 최소가 되고 싶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었던 적이 있지.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거 한 적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3에
최소값을 구하죠. 이런 거 한 적 있다. 어떻게 하겠냐? 어떤 식의 제곱, 어떤 실수나 식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기로 했었어. 이 x제곱 마이너스 4x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얘도 y 플러스 3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최소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x제곱 마이너스 4x 어쩌고저쩌고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되냐면 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야. 아니? 똑같이 y도 여기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이 되면 되거든. 그럼 지금 요것만 선생님이 볼게. 요것만 좀 한번 보면 3으로 묶어봐. 3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x 이렇게 갈 거거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3으로 묶으면 3에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 y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 요거의 절반이 필요해요.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정확히 얘는 x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절반이 y 마이너스 3분의 1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 거지. 3분의 1, 이 절반. 3분의 2의 절반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도 3분의 2의 절반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최소가 될 거거든.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0이다? x가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y가 3분의 1에 y1, y2, y3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조금 이게 좋지. x좌표가 x, y가 얘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때, 그 다음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일 때 얘가 최소가 되고 요거의 정의가 무게중심이라서 3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신에 나가는 문제는 절대 아니야. 그냥 이 문제가 지금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은 이렇게 문자가 하나도 없어도 너네가 식으로 뭔가를 하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앞에서 했던 문제를 살짝 응용한 것 뿐이다. 그래서 강사가 돼서 선생님이 돼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어떤 뭔가가 최소가 되고 싶다? 그러면 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다르죠. 뭔가를 최소로 만드는 건 평균이야. 가장 평균. 그래서 무게중심이 다르다. 자, RPM 좀 문제 많잖아. 워낙 중요하니까 특히 좌표편의 문제들이 좀 빠져볼 거예요.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계속 마저 풀어와. 다음 주 화요일날 오늘 직선의 방식 오늘하고 내일 동안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꼭 질문을 받을 거니까 꼭 안 되는 거 만약에 진짜 선생님이 너네가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실제로 내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 들어오면 내가 한숨 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다 풀어주거든. 안 되는 거 절대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 빠짐없이 다 하고 진도를 나갑시다. 집사이랑 나갔어요. 학교에서 나갔어? 그냥 시험 범위가 조금 있는 편이라 선생님이 오늘 요거를 9장씩 좀 줄게요. 오늘 좀 필기할 거 많고 풍산가에는 적을 공간이 없을 거야. 적을 공간이 없을 거라서
자기 연습장이 있어요. 연습장을 적어놓고. 풍무고는 시험 범위 어디까지 나간다는 말 아직 없으시? 상호고는 직선의 방식까지 넘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뭐 진주 주말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몇 시? 토요일에 12시 반. 12시 반. 그냥 여기서 따로 해요. 그러면은 우선 풍산자를 펴서 오늘 내가 아마 1시간 정도 이론 설명을 할 거야. 풍산자 241쪽 보면 항상 요거 주고 있었죠. 241쪽부터 내가 어디까지 쭉 설명을 다 할 거냐면 250쪽까지 관련된 설명을 한 번에 쭉 할 거야. 250쪽까지 관련된 설명을 쭉 할 거거든. 이게 너무 찔끔찔끔 쪼개져 있어서 이걸 우리가 정리하기 힘들어서 관련된 설명을 쭉 한 번 할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하는 거 중간에 한 번 쉴 테니까 정리할 시간을 줄게. 자, 우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할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걸 할 건데,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직선의 방정식은 뭐랑 똑같냐면 1차 함수와 같아. 자,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히 같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한데 직선의 방정식하고 1차 함수 중에 누가 좀 더 포괄적이냐, 누가 좀 더 덩치가 크냐라고 물어보면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더 덩치가 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조금 더 덩치가 커. 그래서 1차 함수에다가 추가로 뭔가 하나를 합친 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 오늘 이제 선생님이 첫 바닥은 1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거야. 1차 함수에 대한 복습을 쭉 할 건데 그 전에 이것부터 얘기해볼게. 우리가 흔히 1차 함수다라고 하면 y는 ax 플러스 b 꼴로 표현 가능한 수다 식이다라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y는 mx 플러스 p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할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요런 꼴로 표현 가능한 모든 아이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꼴로 표현 가능한 모든 아이들을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하고 1차 함수를 같다 그랬잖아. 자, 엄밀히 얘기하면 방정식이랑 함수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내가 계속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강조하고 있던 거지.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가르치고 싶은 건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사실 같은 거다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써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왜 얘는 1차 함수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굳이 나눠서 설명하는지를 얘기를 좀 해볼게. 내가 y는 2x-1이다라고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는 함수지. 1차 함수야.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니까 1차 함수가 될 거야. 내가 여기서 y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x-y-1은 0이 될 거고.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랑 이렇게 표현한 거,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니 다른 식이니? 완전히 같은 식이야. 내가 y만 오른쪽으로 넘겼을 뿐이잖아.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얘는 지금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실은 다른 애들을 다르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같은 애들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개인 거야. 자, 이건 이제 조금 쓸데없는 내용이긴 한데 나는 너희한테 산수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거니까 한 번만 표현해 볼게. 얘는 지금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y는 fx의 형태로 표현한 거야. fx가 뭐냐면 x로 이루어진 식이잖아. y는 x로 이루어진 식의 형태로 쓴 게 지금 왼쪽의 모양이고 얘는 뭐냐면 x, y로 이루어진 식은 0이다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이게 fx, y가 x, y로 이루어진 식이다라는 뜻이고 는 0의 형태로 쓴 게 오른쪽의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런 아이들을 양함수식 표현이다라고 부를 거야. 양함수 표현. 그래서 얘를 플러스가 아니라 파지티브 펑션이라고 부를 거거든. 파지티브 펑션. 이때 파지티브는 문과 아이들이 쓰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얘는 음함수라고 부를 거야. 음함수. 얘는 네거티브 펑션이야. 이 네거티브도 부정적인 아니야. 부정적인이 아니라 이과나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파지티브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고 네거티브는 일반적이지 않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근데 fx, y는 0. 네거티브 펑션 음함수식 표현 왜 쓰는 거냐면 얘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거야. 얘로 표현이 불가능한 걸 표현하거나 얘로 표현했을 때 잘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이렇게 양함수식 표현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함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x의 값이 변하면 y의 값이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신나게 이렇게 가르치다가 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치냐? 음함수식 표현으로 썼을 때 우리가 계산 가능한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면 함수 하나를 생각할 때는 이게 편해. 근데 여러 개의 함수를 표현할 때는 여러 개의 함수를 비교하거나 표현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해.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옛날에는 행렬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행렬. 그 행렬이라는 걸 가르칠 때는 이 음함수식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 근데 지금은 그 행렬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같은 거다. 구분하지 마. 둘이 같은 거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중학교 때 신나게 배웠던 1차 함수를 다시 배우는 거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차 함수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볼게. 자, 1차 함수에 대한 복습을 해볼까? 왜 1차 함수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냐?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모든 직선의 방정식 문제를 다 싹 다 1차 함수로 바꿔서 풀 거고. 너네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배우거든? 2학년 때 배웠지. 2학년 때 1차 함수 배워서 거의 2년 넘게 신나게 1차 함수를 썼는데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차 함수 복습을 할 건데, 자,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p야. 요 꼴로 표현한 모든 아이들을 1차 함수다라고 부를 거야. 그럼 저 때 이 m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치, 이 m이 의미하는 건 기울기야. 요 p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y절편이라고 배웠지. 근데 y절편 맞아, 정확한데 나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배웠으면 좋겠냐면 지나는 점 중에 하나다. 지나는 점 한 개다. 라고 이해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1차 함수의 식을 세우기 위해서 y는 mx 플러스 p라고 1차 함수의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찾는 순간 1차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저 기울기랑 1차 함수에 대한 고찰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원래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울기를 얘기하려면 두 점이 필요해. 자, 만약에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가 있어서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다라고 해야 정확한 정의가 될 거야. 그럼 기울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변화량이라고 해도 좋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될 거고 조금 이제 유식한 걸 하나만 가르칠게. 어차피 조만간 배울 테니까 증가량 혹은 변화량을 영어로 델타라고 쓰고 기호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쓸 거거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다라고 이렇게 부를 거고 꼭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필요는 없고 순서만 지키면 됐었지.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을 뺄 거면 x좌표도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을 빼고 y좌표도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을 빼면 된다.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의 점이었어. 말 그대로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중학교 때는 그냥 기울기를 계산만 할 줄 알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고등학교 때는 그냥 기울기를 계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내가 x축이 이렇게 더 쳐볼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수학하고 과학은 항상 연관되어 있거든. 그래서 기울기랑 과학이랑 연관되어 살아보면 한 3박 4일 동안 밤새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면 한번 해줄게. 우리가 모든 과학은 시계 방향이 메인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이 제대로 된 메인 방향일까? 모든 과학은 놀랍게도 반시계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네 화장실 가서 변기 물 내리면 물론 북방구에서만이지만 변기 물 내리면 회전하면서 내려가거든. 다 반시계로 회전하면서 내려가. 크게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 반시계로 돌아. 지구 자전하지 반시계로 돌아. 좀 작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원자가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도 반시계로 돌아. 큰 거 작은 거 싹 다 반시계로 돌아. 그러니까 반시계가 제대로 된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시계는 시계 방향이야? 왜 우리는 그럼 시계도 반시계로 하지 왜 시계는 시계 방향이 됐을까? 그거 알아? 그 이유는 태양이 이렇게 돌 때 우리가 최초의 시계가 그림자로 만든 해시계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동쪽에 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있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있지. 그 다음 가면 이렇게 가. 그림자가 거꾸로 가서 그래.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되버린 거지. 다시 x축이 있을 때 항상 반시계 방향.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이 있으면 반시계 방향은 제대로 된 방향, 양의 방향이에요. 이 양의 방향이 플러스가 아니라 파지티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일반적인이라고 그랬잖아. 일반적인 방향. 그래서 플러스야. 기울기.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될 거야. 이게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볼게. 그럼 얘는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할까?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할까?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이건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커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작아지는 거다. 기울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약속을 할 거냐면 만약에 x축을 지나는 어떤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y는 mx 플러스 p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지금 내가 갈색으로 그린 1차 함수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이 몇 개가 만들어지네? 크게 만들면 4개가 만들어져 이렇게. 근데 지금 얘랑은 각의 크기가 같고 얘랑은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크게 두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 그러면 작은 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거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에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간 요 각을 양의 방향의 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간 거는 음의 방향의 각이 되겠지? 이런 거 얘기 안 할 거야. 작은가 큰가가 아니라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간 양의 방향의 각이 있을 때 요거를 얘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걸 이제 세타라고 읽는 거거든. 세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있을 때 각을 보통 저렇게 표현할 거야. x축과 1차 함수가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탄젠트 세타 값.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이 뭐랑 똑같냐면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은 거야. 기울기 m과 같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때 쓸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특수가 몇 개만 얘기하면 탄젠트 이나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고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가 1이고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잖아. 이 정도만.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고 탄젠트 45도가 1이고 60도가 루트 3이다.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정의 x축과 이거는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랑 똑같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그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다라는 거를 또 기억하고 그 다음에 y절편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 이거 방금 쓴 거는 정리 안 해도 돼서 여기서부터
좀 필기할 시간을 줄게 따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y절편 p. y절편에 대한 얘기 봅시다. 얘는 지나는 한 점. 지나는 점. 자, 우리가 y는 mx 플러스 p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얘가 y절편인 이유는 우리가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한 번만 생각해보면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y절편이다라는 거는 y축하고 만나는 점이잖아. y축. y축의 모든 값은 x좌표가 0이니까 구하는 방법이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였어.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p가 나와서 y는 mx 플러스 p가 이렇게 있을 때 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가 p구나. 그래서 0, p를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y절편이 p다에 더 이상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0, p를 지난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1차 함수의 작성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저기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1차 함수를 작성하려면 우리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1차 함수의 작성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는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 하나를 알게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돼요. 자, 당연히 잘 알겠지만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p다라고 하면 그냥 y는 mx 플러스 p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y는 mx 플러스 p다라고 세우면 되고,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1차 함수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철저하게 공식을 쓸 수 있어요. y는 m에 x-x1 더하기 y1이었어. 자, 되게 무책임하게 공식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라 당연히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는 요거는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만약에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해달라. 그럼 y는 2에 x 마이너스 x좌표잖아. 부호만 조심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뭐 2x 플러스 5다라고 쓸 수 있겠지. 얘가 의미하는 게 되게 많거든. 그냥 기울기랑 점이 주어지면 식을 세워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식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거야. 이 식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때 다시 한번 선생님 강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두 점을 알 때요. 두 점 x1, y1에서 x2, y2를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셔.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강조했지만 1차 함수 식을 세울 때 중요한 건 기울기랑 점이야. 결국은 얘가 핵심이라는 거야. 요것만 알면 돼. 그럼 두 점이 주어야겠다?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찾으려고 노력할 거야? 기울기부터 찾으면 돼. 어쨌든 얘가 뭐 문자로 되어 있던 숫자로 줬던 간에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돼. 기울기는 우리 방금 기울기의 정의대로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야. 얘를 계산할 수 있겠지. 얘가 m으로 계산이 가능할 거야. 그럼 기울기를 찾았고, 그럼 점 하나만 알면 식 세울 수 있잖아.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뭐 숫자가 간단한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1번의 방법, 요 위에 거의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일부러 식을 안 쓸게. 괜히 내가 식 쓰면 자꾸 이대로 외우려고 그러더라고. 식을 안 쓰고 문제로 풀어볼게. 만약에 내가 1,3에서 3,7을 지나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 그럼 기울기부터 찾는 거지. 기울기는 x 변화량 3 빼기 1분의 y 변화량 7 빼기 3이 돼서 기울기 2구나. 그럼 둘 중에 얘가 좀 더 가까우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2에 x-1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세우면 그만이니까 공식을 두 개를 외우는 느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해서 내가 식을 안 쓰는 거야. 항상 얘가 메인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y는 mx 플러스 p에서 m이 의미하는 거랑 p가 의미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한 개를 더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잠시 합시다.